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20여 년 만에 복원된 옛 전남도청이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라는 역사적 공간인 만큼 시범 운영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장소의 복원 소식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자녀와 함께 46년 전 그때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둘러보니까 그때 정말 여기 광주 시민분들이 어땠을지 그 마음이 전해져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한테만 배우던 내용을 직접 와서 보고 느끼니까 더 이제 앞으로 이 5.18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10년 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진 복원 요구에 따라 옛 전남도청은 2023년 8월부터 복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청 본관부터 상무관까지 모두 6개 건물에서 1980년 5월 당시 항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전반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듣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저렇게 돌아가신 양반들을 많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와서 보니까 옛날 생각이 새로이 나고 이 도청 광야에서 내 친구들도 죽어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고 그 친구들 생각하면은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아직 전시실 곳곳이 비어있는 등 전시 콘텐츠를 다 채우지 못했고 외국어 설명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핵심 시설인 도청 본관 안내판마저도 외국어 설명이 제각각입니다. 상세한 배경 설명이 빠져 있다 보니 현장의 의미를 온전히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 전남도청은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5월 정식으로 개관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닫혀있던 옛 전남도청의 문이 열린 가운데 기대와 관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꼼꼼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가 시작된 지 5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실무조직 구성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원 재선임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희생자 심의의 차질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 산하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건 2022년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차 심사를 합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최종 판단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무위원회 구성을 놓고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전남도가 임기가 만료된 2명의 위원 대신 새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이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전남도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 단체들은 위원 연임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제3회 후보 추천 등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실무위원회 구성은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한 번 더 물어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하실지 아니면 새로 이쪽하실지는 그것은 이제 그 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번 논란으로 여순사건 신고 처리율은 더 더뎌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신고 1,879건 중 69%만 처리돼 아직도 3,000건 이상이 계류된 상황. 여기에 한 달가량 실무위원회 운영이 멈추면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심의의 차질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2월 9일 날 28차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위촉이 안 돼서 회의를 연기를 했죠. 3월 달로. 그런데 구성이 안 되면 다시 연기를 해야 되는 문제. 전남도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고 실무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 인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의견을 얼마나 어떻게 좁히느냐에 따라 실무위원회 정상화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해남군이 전지훈련 유치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스포츠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올해만 전지훈련 선수와 관계자 4만여 명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하게 던져진 공을 힘껏 내리친 타자가 1루로 뛰어갑니다. 해남 스포츠파크에서 고등부와 일반부 등이 참가한 야구 윈터리그가 한창입니다. 보름 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만 11개 팀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정식 리그는 아니지만 선수들은 실전처럼 경기에 임합니다. 이제 전지훈련이라고 하면은 훈련량이 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야구장이 2개가 있는 규모로 돼 있는 곳도 많지 않고 사실 이렇게 전광판, 펜스 뭐 이런 부속 시설들까지 전부 다 잘 마련되어 있는 게 되게 준비를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남군이 전지훈련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3-3면 일대 8만 7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스포츠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과 야구장, 복합구장은 물론 기록실과 샤워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해남읍 구교체육관에 이어 스포츠파크까지 조성되면서 전지훈련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야구와 축구, 펜싱과 근대 5종 등 12개 종목에서 선수와 관계자 4만 1천여 명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계 훈련을 통해서 연인원 2만 7천 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새로 구장이 생기면서 올해는 한 4만 1천여 명이 더 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효과가 약 한 41억 정도 될 걸로 보고 올해 해남에서는 전국 단위 선수권 대회만 15개 이상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해남군은 훈련과 관광을 결합한 스포투어를 통해 선수단의 체류 기간 동안 관광과 지역 먹거리 소비를 유도해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영암군 상모읍 대불산단 내 한 선박 기자재 제조 공장에서 1톤 무게의 선박 블록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블록 아래에 깔린 캄보디아 출신 30대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선박 블록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전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광주 북구 대촌동 한 공장의 실험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과 기계가 일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55분쯤 한빛 4호기 발전이 재개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제18차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친 한빛 4호기는 3월 2일 전 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한빛 4호기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를 통해 원전 연료 교체, 원자로 냉각제 펌프 분해 점검 등 정비 및 설비 개선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구례군 구례읍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은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진 남성을 발견해 신고했고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3.1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며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국민 주권의 원칙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3.1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향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이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인적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유가족의 참여와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 등 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국비지원 공모에서 전국 10개소 중 전남에서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총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상담과 교육, 권익보호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남의 등록 외국인 6만 5천여 명 가운데 근로자가 65%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